안녕하세요. 너무 빨리 쳤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세상, 행복한 운명을 만드는 세상, 행운 만세, 조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을 하늘을 잘 선물 받으셨나요? 어제는 뭐 네. 어떤 사람만 가을 하늘 선물 받고 어떤 사람을 여름 하늘. 청명한 가을 하늘을 선물 못 받은 사람도 있나 보더라고요. 혹시 받으셨어요? 네, 못 받았어요? 제가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을에 이렇게 좋은 책을 만나서 이 걷기의 차, 이 책을 만나서 좋은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행운인 것 같아요. 이 행운을 어디에서요? 신압으로 이 독서 포럼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참 행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네. 김동성 이사님? 네. 그렇나요? 예, 그래서 이 걷기의 천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축복된 일이다.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제가 이제 2년 전에는 갑자기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2년 전에 뇌출혈 쓰러져가지고 뇌출혈로 한쪽이 마비돼서 걷지 못하는 그분을 만나러 갔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보니까 참 이 평범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한쪽이 마비되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고 간병인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 재활을 해가면서 한 3, 4개월 지나니까 이제 조금씩 재활하면서 지금 걷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은 건강을 잃고 나면 너무너무 소중한 게 건강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그 건강의 기본이 이 걷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그 처음에 걷기의 차에 이제 첫 페이지로 가면 복습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걷기의 차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저거 이제 첫 번째 시간 했기 때문에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은 어떤 책이라 생각하세요? 가장 좋은 책. 산책. 산책. 맞습니다. 저분에게 선물 하나, 이 노트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기회. 맞습니다. 책 중에서 가장 좋은 책은 산책입니다. 산책. 그쵸? 산책을 할 수 있는 그 행운.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 시간은 49페이지 보면은, 혼자서 아니면 여럿이 소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49페이지부터 5가지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밑에서 네 번째 보니까 혼자서 걷는 것은 명상, 자연스러움, 소모의 모색이나 옆에 모색이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동반자가 있으면은 이런 덕목들이 훼손되고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게 되면 이 의사소통에 음을 지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 산책을 하든 등산을 하든 간에 동행을 많이 해요. 동행. 그래서 같이 혼자 가는 거는 무슨 재미로 가냐. 그래가지고 같이 간다. 최소한 2명 이상. 3명, 4명 막 여럿이 가잖아요. 등산도 그렇고 뭐 산책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2명 이상이 가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대화하니까 의무. 그러니까 물어보면 답변해 줘야 되고 혼자 가는데 못 따라오면은 또 같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걷기를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특권. 그러니까 이제 산책하면서 생각의 그런 시간을 뺏긴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럿이 하는 것보다는 혼자 하는 게 낫다. 그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넘기겠습니다. 50페이지 보니까 여기서 맨 위에서 첫 번째 줄 보니까 루소는 자기만의 고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는 이제 자칫 생각하면은 너무 이렇게 이제 반대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만의 고독을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자유 시간, 그런 공간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보면 위에서 7번째 보려면은 도보로 산책하는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또 혼자여야 한다. 혼자여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리고 도보로 산책하는 것도 반드시 혼자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혼자 산책하는 거하고 둘이 산책하는 거하고 이 차이점을 제대로 한번 이렇게 구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 계세요? 그의 의미. 여러 명이 가는 산책하고 도보하고 또 혼자만의 도보했을 때 장점과 단점.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여럿이 가면은 네. 말 그대로 그냥 대화하기 대화하고
그리고 혼자 가면 사색할 수 있다. 혼자 가면 사색할 수 생각할 수 있다. 예. 또 한편으로는 이 좋은 길을 나 혼자 간다는 그 외로움이랄까? 예. 있다. 그렇죠. 예, 동행하는 거하고 또 혼자 가는 거하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책에 있는 내용도 좋지만은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이제 빠른 속도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60페이지 잠. 예, 그래서 또 이 걷기를 하다가 피곤해서 아무 데서나 자면은 큰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61페이지 보겠습니다. 61페이지 6줄 보면은 61페이지 6줄 나는 들판 한가운데 누워서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러자 세상의 포근한 공허와 내가 누워있는 한 뼘 풀밭의 감미로움이 내 가슴을 짓누르는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가을 밤에 이제 그 밤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 이 도시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하늘을 쳐다볼 수도 못하고 한 달 지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한 달 내내 하늘에 있는 별을 쳐다본 적이 없이 지나간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되면은 하루에도 한 번씩이라도 저녁이 되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별이나 이 달을 바라보면서 그런 이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들이나 이렇게 이 마음을 가져본 것도 굉장히 좋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61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한밤 지붕 없는 곳에서의 잠은 또한 철학으로 초대이며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한간 성찰의 초대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그런 한간 성찰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지붕이 없다는 것은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들판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충북 괴산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고 나 하늘 바라보고 잤어요. 지붕이 없는 집에서 그리고 68페이지 68페이지 침묵인데요. 걷는다는 것은 침묵을 팽건하는 것이니 주위에서 울려오는 소리들을 음미하고 즐기는 것이다. 침묵. 그래서 걷는다면서 걸으면서 침묵, 묵상, 그리고 사색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많겠죠. 예. 그리고 70페이지 보겠습니다. 70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끝에 우리들의 영혼은 침묵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다무는 그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입 닥쳐, 그죠? 입을 자꾸 얘기하면은 자기 표현이 들어가는 것이고 입을 다무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침묵을 통해서 이 자기 자신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는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 침묵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 79페이지 있거든요. 침묵에서 마지막 부분 79페이지에 위에서 10번째 줄에 보니까 더할 수 없이 약한 시간의 꽃병을 깨지 않으려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 이게 참 너무 좀 심한 편인 것 같아요. 79페이지 위에서 10번째 줄 보면 더할 수 없이 약한 시간의 꽃병을 깨지 않으면 입을 다물어야 한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될 문제 같고요. 우리는 이렇게 단 며칠간이라도 이 맹인이나 기머거리가 되지 않고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축복된 그런 건강을 생각 못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이제 옛날에 이제 지나간 그 헬렌 케러나 그 사람들이 가장 갈망했던 거는 그죠? 단 3일만이라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면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런 간절한 갈망으로 불가능한 것을 자기는 갈망하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진짜 이 축복된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건강을 생각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는 이제 그 시간을 내 가지고 독서 모임에서 이제 능을 가봤는데 능 가보니까 어땠어요? 실제로 산책을 경험했잖아요. 김경재 강사님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네. 시간도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고. 근데 선정능 가보니까 제가 느낀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능은 선능이 있고 정능이 있잖아요. 정능. 선능은 몇 대왕 누군지 아세요?
이제 구대하고 선릉, 때. 선릉은 이제 구대왕. 중종하고 성경이 됐어. 그러면 써봅시다. 그래서 써서 써보면 되잖아. 태중, 태세, 문단세, 내성, 중종, 성종, 구대, 중종. 문단세, 연중, 예성, 여성 연주 임명사 연중, 임명선, 광인 효연 숙경 광인, 호선, 정승원철 고선종. 숙경령. 그죠? 아유, 언제 배운 건데 아직도 갖고 있어. 가요. 그다음에 뭐예요? 정순환철 고수. 내일 나오네. 정순환철. 고선종.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1392년이잖아요. 그죠? 태동이 돼가지고 선조가 이제 1592년 딱 200년 만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숙경령 정조 대왕이 사망한 게 몇 년이면은 어떻게 돼요? 1800년. 그죠? 머리 좋네. 왜요? 역사 선생님이야. 그리고 이제 역사 선생님. 고종이 이제 마지막 황제된 아들이고, 그죠? 1907년, 5년도에 이제 물려주기 전까지 역사를 보면은 이 조선 왕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가니, 그죠? 인걸은 간대였고, 뭐만 있다고요?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보면은 이게 100년 단위로 큰 사건이 많이 생겼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과거를 보면은 이 걷기예천에서 왜 나오냐면은 이제 그때 이제 9대 왕, 11대 왕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미 다 이제 사망을 했지만 능이 남아있더라 이거죠. 했을 때 보니까 이제 쭉 보니까 우리가 이 태동은 애가 조선이 왕조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니까 예, 성종 9대하고 11대가 여기가 이제 선릉이고 여기가 이제 정릉이잖아요. 정릉 그죠? 이 사이에 이제 연산군이 있는 거고 그죠? 연산군이 끼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선조가 이제 그 뭐냐면 우리가 이 광해군 이때가 이제 인조 굉장히 우리는 역사의 그 고난기잖아요. 고난기. 그죠? 청일 전쟁에서 우리가 정치도 잘했어요. 공연 공민대군이 또 잡혀가고 그래서 공민대군이 와가지고 인조가 효종이 되고 그죠? 효종이 되고 근데 이제 이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우리 역사에서 일제시대에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은 우리가 이 걷기를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으면은 이런 고난도 없었을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너무 조선들이 뭐냐 왕들이 그냥 안일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안일하게. 그랬을 때 보면은 나는 여기서 역사를 보면서 가장 고등학교 때부터 30년 전에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세종대왕하고 그렇죠? 여기 이제 영조대왕 이 부분이 제일로 나는 뭐냐면 아쉬움이 많아요. 이 세종대왕이 굉장히 세종 세종 앞으로 가자 앞으로 저기. 네 번째. 아, 세종이랑 세종이건 세조네 그죠? 세종대왕의 이 보면 이제 세종대왕의 그 뭐냐 업적은 너무 많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 집회도 나올 정도로 많은데 이 세종대왕이 너무 또 하면서 걷기를 진짜 안 한 거야. 걷기를 세종대왕 막판에 장님됐어요. 당뇨 합병증. 너무나도 이렇게 책만 봐가지고 한 가지 경전을 읽으면 한 가지 책을 30번 어떤 거는 막 100번도 읽고 해가지고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제 그 좋은 한글을 창제했지만은 그 사이에 이제 여기 자기 이제 아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또 세조 이제 했을 때 굉장히 예약화 있었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영조대왕이 거의 50년 이상이 통치하다 보니까 사도세자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정조가 즉위해서 여기서 사실 조선 왕조는 맥이 끊기다 봐요. 왜냐면은 영조, 정조를 지나면서 자손이 번창을 못하니까 순조, 헌종, 철종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고종까지 그냥 왕들이 그냥 시들시들 해가지고 그냥 당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많이 걸으면서 건강을 챙겼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는 그런 이제 능에 가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조선 왕조 500년이 금방 지나갔잖아요. 그렇지만 500년 동안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쭉 보면서 이제 책이 없어가지고 어제는 인터넷에서 이제 새벽에 이제 봤는데 영조대왕. 그러니까 영조대왕이 이 1776년에 사망을 했어요. 정조대왕이 1800년에 사망을 했고 사망한 연도
이 1776년이면은 미국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영국에서 이제 그 독립선언한 데가 1776년이야, 그죠? 독립한 데요, 미국에서는 완전히 개척이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영조 정전이 지나면서 그냥 문화의 꽃을 피웠지만은 그게 개성이 되지 못하고 그냥 바로 이렇게 1900년도로 가면서 꺾여버리는 그런 민족의 이제 고난이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쩌면은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1945년도에 이제 우리가 해방이 돼가지고 6.25도 겪으면서 가장 폐허 속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는 전 세계에서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 되고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의 1등이 되고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이 우수한 민족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많이 해봐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이 독서를 통해서 이 개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